계묘 3년이라 그러면 이제 2278년이 되겠네요. 계묘 3년이라 9월에 하조화사 조칙을 내려가지고 임금의 명령을 조칙이라고 합니다. 조칙을 내리셔가지고 3인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편발 개수하시고, 자 머리를 이게 짤 편자인데 머리를 묶었어요. 이것은 상투를 틀게 한 겁니다. 이 상투를 트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이제 머리를 상투를 틀어서 묶고서 그 위에 갓을 썼어요. 그래서 개수, 이제 머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머리를 엮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시고 복 청의하시며, 자 푸른 옷을 입으시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푸른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우리는 동방에 속하기 때문에 오행의 색깔에서 동방은 청색에 속합니다. 그래서 푸른 옷을 입으시며 두형제기를, 우리가 도량형이라 그러죠. 두는 말이에요. 형은 저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는 잔데 뭐 여러 그릇을, 이런 것이 그 대박이, 큰 대박이 있고 그거보다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작게 하면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릇을 실준어 관하시며 모두 그 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 관에 표준이 되는 말과 저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하시며, 포저식가를, 포는 배포자고요, 저는 모시저자예요. 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 배와 모시를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무처 유의하니, 그 어느 곳이든지 둘이 있지 않게 했으니, 그러니까 온 나라가 가격이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하시니 민부자기하야, 백성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아니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이불자는 그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부를 읽습니다. 그래서 민불자기가 아니라 민부자기하야.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자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속일 기자가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자는 목적어가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해서 원근 편지하니라. 뭐 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그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여기니라. 자, 경술 10년이라. 뭐 2271년이 되겠네요. 4월에 획구정. 구는 이제 언덕인데 논밭을 얘기해요. 논밭을 우물정자로 딱 그려요. 여러분들 우물정자에다가 바깥에 네모를 치면은 그 작은 네모가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죠. 9개. 요걸 정전법이라 그래요. 요걸 정전법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하면요, 그 가운데 있는 네모는 공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8집은 그 네모난 거 하나하나는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8집이 합동으로 가운데 공전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바깥에 있는 8개는 사전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토지 제도였고요. 세금을 거두는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풍년이 들어도 가운데 있는 것만 세금을 내면 돼요. 흉년이 들어도 가운데 있는 것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제도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당신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쌀 5말을 내시오.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5말, 풍년이 들어도 5말. 그러면 풍년이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렵잖아요. 옛날에 이 세금 걷는 제도가 이렇게 슬기로웠어요. 이것을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전부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르단군 때 쓰던 이 정전법을.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문물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간 건데, 이 대한민국의 유학자들은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획은 그을획자예요. 그 농토를 우물정자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위 전결. 전결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데, 밭에서 나는 세금을 내게 하시고. 자, 읽어볼까요? 전결은 정전법, 우물정자로 이 밭을 나누는 방법을 시행하여 공전에서 생산된, 가장 중앙에 있는 공전에서 생산된 곡식만을 전결, 즉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결은 지난날 논밭에 대하여 물리던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저도 한번 중국 사전을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전결이라는 말이. 정전법은 하은주, 중국의 3대라 그러죠. 하은주 시대의 토지의 분배 및 세금을 내게 하는 기본 제도였는데, 이것의 기원은 단군 부르 때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3인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무살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게 하시니라. 임자 12년이라. 신지 귀기가. 신지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라 그랬죠. 신지는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는 벼슬이에요. 신지 귀기가 제헌 7회력, 7회력을 만들어서 7회력과 구정도, 구정도라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구정도를 쟤는 만들어 가지고 바치게 하였다. 신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배달국 시대 때는 신지 혁덕이 있었다. 또 신지 고설이 있었다. 신지 귀기가 있었다. 또 6세 단군에 가면 신지 발리가 있었다. 그래서 신지는 벼슬의 이름이고요. 이제 귀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으실 수 있어요. 7회력. 지금 여러분들이 일월 화수 목금토,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일월 화수 목금토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거기 이제 주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7회력에서 지금의 그 치료역법, 치료역법은 일월 화수 목금토예요. 유래하였고, 7회력은 자부 선생이 만든 7회 제신지력이 그 뿌리이다. 7번에 걸쳐 가지고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법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일주일이 7일인 것이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했다 하고, 요일의 이름은 고대 로마인들이 7의 행성인 태양, 일요일이네요. 썬데이. 그 다음에 이제 달, 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성, 금성, 토성에서 이제 요일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하나, 자부 선생이 만든 칠정 운천도, 칠정은 1월과 5성이 하늘에서 운행하는 그림이에요. 에서 유래한 칠성력이 이제 시초가 됩니다. 7회력은 밑에 원문을 읽어보면요. 신시지세에, 신시는 배달국 시대 때 유 7회 제신지력하니, 7회에 걸쳐서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이 있었으니 1회 첫째 날에는 천신을 제사하고, 2회 월신을 제사하고, 3회 수신을 제사하고,
4회일에는 화신을 제사하고요. 5회일에는 목신을 제사하고 6회일에는 금신을 제사하고 7회일에는 토신을 제사하니 개조력이 대개 그 역법, 치료 역법을 만든 것이 시어차라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지금 쓰는 거하고 두 개가 틀립니다. 1회일에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천신을 제사를 했어요. 그 천이 태양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1월이 지난 다음에는 오행의 순서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그래서 원칙은요, 1월 수화, 목금, 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일월, 화수, 그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오행의 원리를 모르는 저 바빌로니아나 로마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바꾼 것 같아요. 오행의 순서는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그래서 일월, 수화, 목금, 토가 맞아요. 그래서 이 일회일에 그 천신을 제사 지낸 거, 그것이 지금 이제 일루, 태양신을 제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와 화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 일월화수 목금토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종도라는 것은 이제 그 정전법으로 이제 토지를 나누어 주고 백성들한테, 그러면 뭐 토지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한테 주었고, 그것이 이제 구종도입니다. 무술 이제 58년이다. 재붕하시니 임금님께서 천자가 돌아가시는 건 이제 붕이라 그래요. 붕. 산 무너질 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붕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붕자를 써요. 그래서 천붕지통이다 하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하면 부모님 돌아간 거. 이제 제후는 흉자를 써요. 일반 어진 사람은 졸자를 써요. 또 몰자도 써요. 이제 한자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글자가 다 다른데, 이건 이제 천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붕자를 씁니다. 시일에 일식하고, 이날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은 그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달이 쫙 가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 가리면은 뭐 개기일식, 부분만 가리면 부분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이세단군 부루단군께서 돌아가시니까 산수작대하야 산짐승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난규산상 어지럽게 산 위에서 울부짖었어요. 아니 우리 2대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백성들이 슬퍼하는 건 물론이고 짐승들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뭐 사람 일을 압니까? 전 안다고 봅니다. 짐승들도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만성 통지심 아니라 이 만백성이, 이제 이 만성의 성은요, 그 성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백성하면 그것도 다 이 성성자를 쓰는데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만성이나 백성은 일반 백성 국민을 얘기하는데, 통지심 대단히 애통이 여겼다. 이세단군 부루의 그 은혜가 아주 그렇게 백성들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자, 일식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현상, 일식은 제2, 어떤 재앙과 특이한 상황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태양은 제왕을 상징하며 해는 임금을 상징해요. 그 태양이 그 빛을 잃는 것은 곧 제왕이 그 본래의 빛을 잃는다고 여겼다. 일식은 중요한 제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재앙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궁중에서 이제 구식의 그 일식을 방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졌다.
자, 고려사에 있는 구식의를 볼까요? 고려사 예지의 기록에 의하면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백관은 소복을 입고 북소리를 울렸다. 신하들은 검은관에 소복을 차려입고 시립하면 왕도 역시 흰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들어와 제배하며 의식을 진행했다라고 하였다. 일식이 있으면 근신하고 반성하며 하여 이 흉조가 실질적인 재앙을 가져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삼국사기에는 67건의 일식 기록이 있고요. 고려사에는 132건의 일식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역사의 첫 일식 기록은 기원전 54년, 삼국사기에 4년, 기원전 54년 그 4월 초하루의 기록이라 하나, 이게 아마 신라 본기에 있을 거예요. 단군세기에 있는 이곳의 기록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환단고기는 이 지구에서 일식이 일어난 최초의 기록을 하고 있는 원전이 또한 환단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국인이 설제하여 뒤에 나라 사람들이 우리 2세 단군 부르단군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설치해서 간해에 집안 안에다가 택지 설단하고 딱 땅을 선택해서 제단을 설치해요. 그리고 토기에다가 성 화곡하야. 요 성은 다물성자예요. 곡식을 담아요. 단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단상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것을 칭 부르단지라 그래요. 부르는 이세단군의 이름이고요. 단지는 우리나라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게 업신이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도 이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집 뒤에 가면 오른쪽에다가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흰 새끼에다가 이 흰 종이를 꿰어가지고 삥 둘러놓고 그 단지에다가 곡식을 담아놓고 그걸 부르단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업신이 뭐냐 하면은 집안에 재물과 복록을 가져다 주는 신을 업신이라 그래요. 업신. 뭐 시골에서는 뭐 쪽제비가 업신이다, 구렁이가 업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막 후세에 와전된 걸 거고요. 본래의 이 업신은 2세 부르단군이에요. 그래서 삼신오제 본기에 축화지숙, 이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이 잘 익기를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했느냐? 업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업은 위 생산 작업지신이다. 그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작업하는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 되니 고로 역칭 업주괄이다. 또한 그 신을 업주괄이라고도 불렀어요. 업주괄이. 업주라는 말은 업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괄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아름다울 가짜 이로울 이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장작 같은 걸 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괄이라 그래요. 그 괄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괄이라는 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괄이가 이게 뭐 업은 괄이를 주관한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낫가리, 곡식가리에서 그 가리를 한자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뒤에가 좀 어려워요. 그걸 또 우칭 전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되는 계율이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전을 신인합일을 그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인 조화를,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계율이라고 일컬었다. 그럼 이것은 인간과 업신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수계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그 계를 받는 것으로 그걸 업주가리로 삼았다 해서 이것도 해석이 조금 저도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인간이
그 업신을 모심으로써 업과 인간이 서로 상생을 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전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여업이 구전지혜라. 사람도 업도 함께 온전해진다는 이제 그런 뜻이다. 사람도 온전해지고 그 업신도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람인변에 전자를 써서 그러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 전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